네, 안녕하세요. 썸네일로 대문에 올린 영상은 지금의 파이코인 결제 매장들 생태계에는 지금 상인들이 들어와야죠. 상인이라는 직업은 상인이라는 일은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거죠.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지금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뭐 바이브 코더들을 뭐 소개해 달라, 뭐 앱을 만들다, 그 상인들 여기 와서 돈 벌으세요 하는 상인들을 지금 생태계에 불러들이는 거죠. 그런데 상인들이 파이코인 받을까요? 지금과 같으면 안 받죠. 파이코인 취급 안 하죠. 받으면 손해인데. 오늘 1파이에 뭐 1,000원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내일 가보니까 뭐 800원 되고, 모레 가야 보니까 600원 되고, 야, 이거 조금 있으면 300원, 200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태계가, 상인들이 없어지면 생태계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코어 팀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아무 걱정할 것도 없죠. 파이코인 이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걸 보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상인들이 막 몰려오는 것도 다 알고, 일본의 3대 영웅,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이 사람들의 고향을 찾아보게 되면,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백제계 유민 마을에서 컸고, 나중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신라계 마을에서 컸죠. 그 미카와라는 지역이 이제 신라계 유민들이 살던 지역이고, 그 오와리라는 지역은 이제 백제계 유민들이 살던 지역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교토가 이제 백제계 유민들이 살던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때 한 140개국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리 가야 뭐 10가야 뭐 6가야처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일본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처음에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통행세를 안 받은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죠. 통행세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상인들이 막 몰려왔죠. 상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각 지역의 정보들을 상인을 통해서 다 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제대로 체계를 잡고 그냥 왜구들에서 이제 제대로 된 나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상인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꼴통 탈레반 할아버지들은 산업공상이라 그래갖고 상을 천시했죠. 지금 북한도 그렇게 시장이 없죠. 암시장인 장마당 시장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다 그러다가 망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 공산당들도 이제 그거를 만들었죠. 등소평 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컸죠. 근데 우리 진핑의 아재가 다시 또 상인들을 두들겨 잡아갖고 중국은 오그라들고 있는 거죠. 상인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다 되는 거죠. 또 미국도 뭐 잘난 척하고, 우리 누구야 그 아저씨, 바람둥이 아저씨, 클링턴 아저씨 때, 중국 사랑에 빠져갖고 공장들을 다 해외로 보내고, 그래 공장들이 없으니까 발전소도 질 필요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제 전기가 없어갖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제인이 형도 또 뭐 발전소 없애네, 무슨 물을 없애네, 그래갖고 지금 반도체 공장이 광주에 가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못 가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뭐가 모이게 하려면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태계가 모이려면 일단 상인들이 올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의 생태계에 상인들이 오겠어요? 파이 결제 받으면 맨날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코어 팀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아래 모습이 파이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지금은 모습이죠.
요것을 이제 옛날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코인이 이렇게 되는 것은 coming soon, 곧 온다, 곧 온다. 그런데 곧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저는 주 단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뒤집은 건데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이렇게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코어 팀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넷에 가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만 상인들이 파이코인 결제합니다를 쫙 거는 거고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려고 지금 방화벽 밖에 있는 웹2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파이코인으로 결제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5불, 10불, 100불 가는 거예요.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기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아이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커밍 순 이렇게 된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면 파이코인 결제합니다로 뭐 서로 이제 파이코인으로 결제 받으려고 와 오늘 100불로 파이코인 10개를 받았는데 어유 나중에 보니까 비트코인처럼 10개가 1000불이 됐네. 10,000불이 됐네. 그럼 상인들이 막 서로 몰려드는 거죠. 그걸 뭐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왜 그러냐면 지금 파이코인이 하는 세계는 이런 세계잖아요. 이렇게 상인들이 파이로 결제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래야지 생태계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파이코인으로 결제받고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만 보게 되면 파이코인 취급 안 하죠. 저도 1파이에 3,000원을 기준으로 1파이에 3,000원 기준으로 파이코인 처음에 받았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거 지금 어떻게 됐죠? 거진 20분의 1 토막 났죠. 받겠어요? 안 받아요. 일반인들은. 저야 파이코인의 미래를 보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파이코인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부자 아빠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죠. 가난한 아빠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가난한 아빠들은 18조팔 하면서 이거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심각하게 보는 거죠. 마누라 보고도 하라 그랬고 아들 보고도 하라 그랬고 하라 그래 쪽팔려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가난한 아빠들은. 근데 지금 이 가난한 아빠, 그럼 부자 아빠들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이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되면서 인간이 상품화 됐잖아요. 솔직히 요즘 아이들이 스펙 만들기가 뭐예요? 결혼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자기라는 상품을 누가 사줘야지 취직을 하거나 누가 사줘야지 결혼을 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교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자기가 교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을 벌려고 그러고 또 출세하려고 그러고 여자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자들도 예뻐지려고 그러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환 가치를 높여가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이제 파이는 지금 폐쇄형 메인넷 기간 거치고 노도도 빵점 나오고 지금 뭐 하느라고 그랬겠지만 채굴 보상도 낮아지고 실질적인 교환 가치에 대한 체감이 더뎌지고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치고 이제 그런 거죠. 상인들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환 가치는 분명히 교환 가치는 인류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정태엽방 아줌마는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총 한 100억 개 정도의 물량 갖고 떨어졌지만 여기서는 다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올라갈 때 100억 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유동성 풀에 안 필요하죠. 그러면은 여기 올라갈 때 이게 지금 한 100억 개 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새로 락업이 나오지만 여기에 시장에서 이렇게 내릴 때 100억 개지만 올라갈 때는 시장에 한 30억 개, 50억 개가 있다. 그러면 기울기도 잘라지고 쫙 올라가는 거죠. 쫙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상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태까지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뭐 하는 사람들이건 교환 가치는 생각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는 생각 안 하고 자산 가치만 계속 봤었죠. 여태까지 자산 가치만 봤었죠. 근데 이제 파이코인이 나오면서 자산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교환 가치를 보는 상인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아무튼 인간 시장은 아니고 인격 시장에 자기를 내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최고의 투자 상품 그래서 뭐 취직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려고 스펙도 만들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 키높이 구두도 신고 뭐 옷도 명품으로 하는 게 전부 다 교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파이코인이 보게 되면은 근데 파이코인은 이제 이런 거죠. 파이코인은 보상은 계속 낮아졌고 폐쇄형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지금 서서히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면 이렇게 상인들이 즐겁게 파이코인으로 결제하시죠. 그러니까 요즘 가령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내야 되니까 싫어하죠. 근데 현금 결제하면 좋아하죠. 현금 결제하면 좋아하고 현금 영수증 안 받아가는 사람은 더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잘못하면 세금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뭐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면 이게 파이코인 결제 매장에서 만 원어치라고 그래요. 만 원어치 물건 팔고 파이코인 뭐 이게 얼마 받았는데 와 그때는 만 원어치 받았는데 5만 원이 됐어 10만 원이 됐어. 이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 다 달려드는 거거든요. 다 달려드는 거고. 그러면 저절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락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햇소리가 전혀 안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내 거 미확인 잔량 언제 주냐 이렇게 금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서 화폐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예전에 할아버지들은 이런 차트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18조팔 하는 때 여기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언제 살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팔 거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직 안 팔겠는데 여기서 아직 이제 거래량도 나 같은 가령 지금 뭐 삼성전자건 많이 내렸지만 지금은 안 판다라는 거죠. 아직은 뭐 꼭대기에서 내려왔지만 지금이라도 집어 던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달러도 그렇고 모두 그런 것처럼 여기 나 같으면 안 팔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죠? 나 같으면 안 사겠는데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거니까 이 부자 아빠하고 가난한 아빠는 차트 보는 수준이 다르고 지금 파이코인의 이 상인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사람들은 코어팀 니네들 뭐하냐 씨 이런 상태로 되게 되면 야 파이 결제 매장 다 망해고 무슨 놈의 무슨 파이 몰이고 지랄이고 뭐가 되겠냐라고 투덜 되겠지만 코어팀은 어떻게 되죠? 말은 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처음부터 생태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인들이 몰려오는지 알아요.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몰려오느냐? 아이고 내가 받았던 파이코인이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 암달러상들이 그걸 귀신같이 하잖아요. 요즘도 남대문 시장 가면 암달러 있지만 요즘 길거리 가다가 그거 많잖아요. 길거리에 금 거래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금을 사게 되면 나중에 얼마가 되는지 귀신같이 자기가 흐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금을 막 사고 어떨 때는 금을 막 파는 거를 금거래상도 해요. 제 친구도 금거래상 하는 친구 있는데 그런 친구 통해서 금반지를 사거나 금반지를 팔으면 가격도 조금 더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상인들은 그 흐름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그 상인들의 그 흐름은 상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5,000년 전 상인이나 지금의 상인들이나 상인들은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청태여팡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이렇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게 24시간, 이제 1년짜리로 이렇게 본 거고, 24시간 보게 되면은, 하루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 그냥 너 확 집어 던졌더라고요. 확 집어 던졌어요. 거래량까지는 안 봤는데, 그냥 18조파를 하면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짧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짧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은 많이 떨어졌네요. 10% 떨어졌으면. 지금은 파이코인이 시가총액이 랭킹이 50이 바깥으로 나갔더라고요. 42선에서 다른 것도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런 상황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인들을 잘 불러 모을 사람들인가 상인들을 불러 모으지 못할 사람들인가. 제가 아까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했지만 그때 일본이 전국시대 때 140개국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오직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웅 지금도 오다 노부나가가 통행세를 안 받아서 상인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총도 한꺼번에 3,000개를 모아갖고 후로 작사를 내잖아요. 일본을 쓸어버리잖아요. 상인들을 어떻게 하면 모으는지를 아는 거예요. 상인들이 와야지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팀도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 나부랭이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이 바이브 코더들을 소개해 주세요. 어째서 하는 것도 상인들이 온 다음에 오픈 메인넷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뭐 몇 명이 참여했다 공지도 못 하잖아요. 쪽팔리잖아. 20만 명밖에 안 돼요. 뭐 근데 쪽팔리다고 숨기고 이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개하겠지만 저도 아이고 20만 명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라도 좀 해줍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생태계 실패하죠. 근데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그때는 바이브 코더들을 해달라고 그러면 막 서로 해주는 거죠. 서로. 지금은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쪽팔리는데 왜 해줘?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내리기만 했는데 지금 말한 사람들 다 쪽팔리잖아요. 이런 것도 모른다 그러면 인류학 공부도 안 한 거지. 자기가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막 올리면은 사람들이 막 부풀려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뭐 주변에 맨 자기 보고 고맙다는 사람 뿐이니까.
근데 지금 뭐 소개한 사람들이 착해서 욕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김생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 이치가. 인리학 박사가 이런 거 모르면 학위 내놔야지. 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